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좀 굉장히 설레는 그런 책 소개 시간입니다. 왜냐면 이제 고전 분기가 다가왔거든요. 이거 환호성 넣어주시나요? 12월부터 저희가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고전을 같이 읽어요. 제가 예전에 한 2018년도까지는 저희 학원에서 매주 고전을 읽었는데,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읽기 위해서 분기별로 커리큘럼을 나누면서 1년 내내 읽지는 못하고 12월부터 2월까지 고전을 주로 읽습니다. 주로 이 고전 시기에는요, 세계문학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이제 학년들이 아무래도 좀 어리다 보니까 비문학보다는 문학 쪽 비중이 좀 높죠. 정리해보면은 세계문학, 그 중에서 고전이라고 하는 텍스트들을 많이 아이들이랑 같이 볼 텐데, 이 고전 분기만큼 어떻게 보면 읽기에 그 본질적인 재미가 강조되는 시기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고전으로 인정된 작품들은 책 읽기가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가장 좀 기대가 되는 분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설명해 드리면서 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12월부터 좀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외부 활동이 좀 어려워지는 이 시기인 만큼 정말 이번 분기 3개월 동안 소개해드릴 책 소개들은 정말 한 권도 빼놓지 않고 꼭 다 들어보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우리는 친구. 자,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작가의 책인데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고전을 읽는다라는 건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얘기겠죠. 고전은 조금 초등 고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읽어간다면 아동 명작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작품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 창작되어 있는 좋은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주로 추천드리는 고전 분기 도서들의 경우에는 그 작가가 여러 개의 작품으로 인정받았고, 또 그 인정됨 속에서 또 유난히 아이들이 꼭 읽어보고 생각하고 곱씹어볼 만한 내용이 많은 내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라고는 하지만 예비초 1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7세 아동들이 읽을 만한 책 수준이어야겠죠. 그런 책들 중에서 앤서니 브라운 책 중에 수업에서 다뤄질 만큼 깊이 생각할 만한 거리가 많은 책들로 이 책을 저희가 골랐습니다. 표지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 하고요, 어쩌면 무섭게 생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귀여워 보이는 큰 고릴라 같이 친구가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내용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둘이 함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친구가 되어져 가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시키는 과정인데요. 책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친구 혹은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아이들과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를 줍니다.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책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책이 주는 매력 역시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상황에서 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를 겪어가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 친구들과의 만남, 또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책도 그런 주제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 속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 중 하나는 이런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지냈던 고양이하고 고릴라가 있는데, 어느 날 이 고릴라가 정말 아끼는 어떤 물건 하나를 고양이가 좀 망가뜨립니다. 친구들끼리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릴라의 반응이 의외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친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같이 논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서로 많은 이해, 배려, 또 기다려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께 같이 나눠보시고 교육적인 목적도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그런 친구 관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피터팬입니다. 피터팬은 사실 요즘 애들이 잘 몰라요. 그죠? 예전 어른들이 어린 시절 보던 작품으로 기억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아이들이 피터팬을 꼭 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디즈니에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익숙하죠. 따라서 피터팬도 어쩌면은 요즘 아이들에게는 고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피터팬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삼성당 도서 같은 경우에는 글밥이 그래도 좀 제법 돼요. 그러니까 초2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초2에 올라가는 친구들이니까 조금 아직 1학년 티를 벗지 못했다면 혼자 다 읽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학년 정도 학생이 읽어도 좋은 책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가정과 조건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하늘을 나는 주인공, 그리고 작은 요정, 그리고 악당과 같은 해적 선장, 자,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 피터팬이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라기보다는 산타크로스의 존재를 아직도 믿을 것 같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빠져들어서 재밌게 볼만한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제가 볼 때 피터팬 같은 이야기들의 특징은요,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옛 추억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서의 경험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되어줄 수 있다. 즉 엄마 아빠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가 책을 읽거나 함께 읽어주면서 옛 기억도 떠올리실 수 있고요. 또 그 경험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바들을 같이 이야기해보기에도 되게 좋은 내용이 됩니다. 또 이런 책들은 이미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은 뒤에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함께 봄으로써 그때 생각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 속에 뭐 전형적이지만 그 피터팬으로 상징되어지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바로 영원한 어린아이입니다. 피터팬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난 어른이 되기가 싫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가 크면 무엇이 될까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 그런데 난 어른 같은 건 되기 싫고 언제까지나 어린애로 있고 싶었단 말이야. 그 두 문장 사이에 뭔가 생략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어린아이로 남고 싶다. 어쩌면 어른들이 이 정서에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도 그 눈높이에서 엄마 아빠 혹은 어른들의 삶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각은 어떤 걸지 생각해 보거나, 혹은 정말 아이들로서는 그 어른들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지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자, 이 책은 저희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린드그렌 작가님의 책이 있는데요. 린드그렌 작가님이 물론 중편이나 장편들도 굉장히 많지만은 단편 소설들도 많이 썼어요. 3, 4학년들은 단편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글밥이 많은 책을 전체 통 이야기로 읽기보다는 그 안에 단편들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읽기가 좀 쉽잖아요. 이야기의 흐름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이 책 역시 굉장히 여러 편의 단편 동화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특히 북유럽 쪽의 어떤 정서들, 유럽 쪽의 어떤 느낌들을 분명히 한국의 문화랑은 또 다른 색다른 문화, 좀 더 자극적이지는 않으면서 되게 순한 맛, 그러면서도 뭔가 따뜻하고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제목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 소녀가 나와요. 근데 이 소녀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근데 아이들의 생각 속에 그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종의 자신감, 혹은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겁없이 할 수 있는 그 말들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 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이지만 그 말들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가요. 이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어쩌면 어른들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좀 좁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일들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피터팬에 비해서는 진짜 우리 주변에 있을 만한 이야기들로 아기자기하게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예쁘고 읽기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는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같이 즐겁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마법의 숲. 자, 이 책도 사실은 동화 전집들, 그러니까 단편선들이 많이 모여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작가는 미하엘 엔데입니다. 미하엘 엔데는 너무 좋아하는 작가죠. 그래서 뭐 저도 좋아하고, 모모라는 책의 작가이기도 하죠. 모모는 꽤 길고 한 5, 6학년 정도 돼야 읽을 수 있는데 그가 쓴 단편선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마법의 숲에는 그 이야기 외에도 내 고민형이 되어줄래, 헤르만의 비밀여행, 그리고 주름투성이 필레몬, 뭐 이름 들어봐서는 내용이 잘 감이 잡히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책 이야기 하나마다 뭐 페이지가 뭐 말아봤자 한 30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글밥을 늘려가는 학생들이 전체를 다 읽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조금씩 짧은 이야기들을 쌓아가다 보니까 한 권 다 읽었네, 그런 뿌듯함을 줄 수 있는,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마법의 숲은 이래요. 냄비와 국자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냄비 나라가 있고 국자 나라가 있어요. 냄비 나라에서 수프를 끓이고요, 국자 나라에서는 그것을 퍼서 먹을 수 있게 하죠. 둘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서로 협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두 나라가 화해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의미나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재들이에요. 초등학교 중학년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어른들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담겨 있는, 특히 논술에서는 이런 주제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깊이 생각할 만한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리고 또 미하일 엔데의 특징이 상징을 굉장히 잘 씁니다. 따라서 비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만 해도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곱씹어 보면서 아주 재밌게 아이들이랑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은 책이니까 걱정 말고 믿음 갖고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오즈의 마법사. 자, 오즈의 마법사. 너무 유명하죠. 뭐 뮤지컬로도 뭐 위저드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소재들로 다양하게 변형되기도 했고 뭐 연출이 되기도 했고, 오즈의 마법사의 원형을 책으로 읽어보는 경우들이 많지 않고 부분 캐릭터들은 기억하지만 스토리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들을 좀 읽어보시는 계기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조금은 우리가 다 들어봤을 법한, 야 오즈의 마법사 너 알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몰라서 끼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자, 이 책의 이야기는 일단 도로시의 여행에서부터 시작되죠. 도로시가 소용돌이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낯선 곳에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의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도로시라는 인물과 또 주변에 있는 뭐 겁쟁이 사자, 허수아비, 뭐 양철 아저씨 뭐 이런 캐릭터들, 이런 재미가 있고요. 또 그 캐릭터들을 어른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야 이거 저는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도로시가 옛날에는 굉장히 재밌는 모험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약간 민폐 캐릭터? 그리고 약간 자기 중요하고 힘든 문제들은 약간 주변한테 떠넘기는 그런 거 아니야? 어른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런 약간 반문하게 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아이들도 그 캐릭터를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자, 양철 나무꾼, 뭐 허수아비 이런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그 전형성이 있죠. 예를 들면 겁쟁이 사자, 용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허수아비, 머리에 든 두뇌가 없죠.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작품들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혹은 가지고 있으면 너무 사랑받는 어떤 그런 미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캐릭터에 너무 잘 재미있게 녹아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장편이라고 봐야 될 만큼 내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한 일주일 이렇게 나눠서 읽어도 좋겠고요. 전반부에는 아무래도 캐릭터들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캐릭터들의 만남들, 그 캐릭터를 소개하고 있는 여러 장치라는 것은 그의 행동, 외모, 그런 묘사들이 어떤 캐릭터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고, 이 아이디어가 특히나 이제 뭐 한 이렇게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이야기지만은, 수백 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그걸 오늘날에 21세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그런 계기들을 잘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돈키호테입니다. 저희가 이제 6학년들한테 돈키호테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우선 6학년 정도가 되어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작품은 풍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돈키호테는 바보가 아니라요, 바보로 풍자되어지는 한 순수하거나 낭만적인 인물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돈키호테는 이거 이상한 사람인데 라고 읽기보다도 그런 이상한 사람을 그려낸 작가의 의도가 무엇일지를 생각하며 이해합니다. 실제로 돈키호테의 원작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사실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읽기에도 쉽지 않은데, 자, 이 책은 푸른숲 주니어에서 비교적 원작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읽기 좋은 문장으로 내용들을 잘 요약해 놓고 있어서 초등학생 6학년 정도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돈키호테도 초반부 이야기는 아무래도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돈키호테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인물, 그가 하는 행동들이 좀 약간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신병자라고도 묘사하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대체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책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본 뒤에는 맨 오브 라만차,
그런 뮤지컬 작품 같은 것들도 아이들에게 소개하면서 다양하게 견문을 넓히는 계기로 삼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돈키호테 같은 작품들도 만약에 가정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그런 경험을 부모님도 함께 같이 공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돈키호테의 삶을 저는 뮤지컬에서 그런 내용을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과연 누가 꿈 없이 살 수 있겠는가? 자, 그럼 이 돈키호테로 상징되어주는 순수한 혹은 이상을 추구하는 어떠한 삶, 그러니까 순수한 기사의 삶, 명예로운 삶을 추구해 가지만 주변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항상 비웃음 당하잖아요. 근데 이 풍자가 과연 의미하는 게 뭘까? 정반대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연 현실적인 삶이란 게 뭘까? 예, 그런 생각을 어른들 입장에서도 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전이니까요. 아이들하고 함께 겨울 동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모파상 단편선. 예, 기드 모파상, 너무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희곡들, 그리고 이런 어떤 짧은 단편선들로 참 유명한데요. 이 작품집에서는 저희가 많이 들었던 작품들, 뭐 목걸이라든지 여로라든지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 작품의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전 좀 고전을 처음 읽기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초등 시기와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어떤 감정 혹은 그런 상황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이해되지 않거나 조금 슬픈 비극적인 혹은 납득되지 않는 어떠한 부조리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사춘기의 어떤 초입이라고 할까요?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그 짧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부조리와 그 모순된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공감이 돼. 왠지 그런 이야기의 매력을 느껴. 맞습니다. 6학년 정도까지는요, 플롯이 조금은 평평하달까요? 전형성 있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중학생부터는 뭔가 반전이 있는 걸 더 좋아해요. 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좀 다른 결론이 나왔어. 왜 그렇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고전의 힘은요,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다뤄지는 그런 단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좀 직접 경험해 보면서 의외성에 있는 어떤 그런 문학 작품들 충분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모파상의 작품도 사실은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시적인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악당이 벌을 받았다 이런 결론을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뭉글뭉글한 느낌으로 결론이 그냥 지어지곤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을까? 그 복선이 무엇일까? 주인공은 좀 행복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좀 열려 있지만 작품 안에서 그 근거를 찾아가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카프카의 변신. 이것도 너무 중요한 작품이죠. 단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어요. 혹은 경우에 따라서 카프카의 단편선을 읽으실 수도 있는데, 카프카는 단편선을 좀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 중학교 학생이 사실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어쩌면은 카프카의 이야기들 중에서 변신이 유명해진 이유는 유일하게 대중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이 변신이 하나기 때문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변신만 이해해도 된다. 오히려 카프카의 다른 책들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변신이라는 작품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 남성이 갑자기 어느 날 깨어보니까 곤충, 어떤 흉측한 모습을 가진 곤충으로 모습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우화 같은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카프카는 어떠한 주제를 던지고 싶었는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실존이라고 하는 개념, 다소 어려운 철학적 개념이기도 한데요. 중학교 2, 3학년 정도라면 그 우리가 외롭게 선 단독자로서의 그 실존? 왠지 고독하지만 좀 멋있어. 이런 어떤 용어나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알 것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재밌게 읽어볼 작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카프카의 변신 이런 작품 읽는 거에 대해서 중학교 2, 3학년 친구들은요, 약간 좀 동경하기도 해요. 야, 너 변신 읽어봤어? 약간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요. 그런 욕구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책이니까 쉽게 읽을 수 있는 고전 첫 걸음으로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고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텐데요. 아마 고전 분기에는 책 한 권을 2주나 3주에 걸쳐 소개해드리는 일이 꽤 있을 거예요. 다음 주 후반부를 설명할 때는 그 책의 내용이나 어떤 주제의식을 깊이 생각해봐야 될지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에 꼭 내용들 따라 읽으시면서 다음 주에 함께 그 내용들 이해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